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금요일 날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립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월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증시가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버텼다. 의미하는 바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미증시의 가격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16만 원. 한 주 동안 등락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대략 요 정도 딱 잡았을 때 마이너스 한 5%, 6%이 정도까지 갔다가 고가도 따지면 플러스 5%? 거의 한 주간 등락폭이 한 10% 정도. 그리고 이 정도 많이 올랐으면 지금 한 10% 정도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온 게 아닙니다. 즉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 주에 미국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근데 구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이 실적이 월등하게 좋긴 좋죠. 근데 무엇보다도 자본 지출 있죠. 자본 지출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보다 1.6배에서 1.8배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증시는.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럼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미래 가치가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좋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삼성전자 가격을 버틴 거를 떠나서 디램의 가격대 자체가 6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6배 이상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버텼다. 무슨 얘기냐? 1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삼성전자 말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하이닉스까지는 초대형 주니까 뺀다고 치고 관련주들 있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매수했고요. 다른 것들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심텍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다 뭐예요? 메모리, 장비, 소재, 부품입니다. 소부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를 내고 있을 때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딱 간략하게 더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미국이 잘 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에 미국의 빅테크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밑에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뭐 심텍, 하나마이크론, ISC, 제주반도체,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이쪽 관련주들은 치고받고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익을 보면서 가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파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무슨 얘기냐? 20만 원을 찍고 18만 원에 팔든 30만 원을 찍고 27만 원에 팔든 40만 원을 찍고 36만 원에 팔든 뭐 정확하게 10%씩 이야기를 드린 건데 10%마다 추세가 바뀐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변동폭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즉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ISC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 실전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변동성이 컸지만 어땠습니까? 지수가 등락폭이 상당히 컸잖아요. 물론 금요일날 종가는 삼성전자가 버티는 것에 따라서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지켜서 마감이 됐습니다. 주중에는 5,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워낙에 단단하고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자본 지출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공통점이 있어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는다. 결과는 43%.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잡았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한번 볼게요. 제주 반도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20%의 수익 구간을 내고 나서 2월 6일 날 42,900원. 즉 금요일 날 42,900원에 또 매수했다. 결과는 43,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는데 한 가지만 포기하시면 됩니다. 최저가에는 못 잡는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팔 때도 추세가 꺾이는 것을 보고 최고가에 팔라고 노력조차 하지 마라.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꾸준하게. 그리고 관련주들을 매매할 수 있어야 삼성전자를 보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몰빵 투자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만 매매한 결과 36% 수익 구간, 17% 수익 구간, 밑에 내려보잖아요. 54% 수익 구간. 이게 54% 언제예요? 25년 11월 4일 그리고 26년 1월 9일 36%쭉 올려보면 1월 30일 17.9%, 지난 금요일이고요. 2월 2일 13.4%.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결과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나왔다. 그리고 반도체가 갈 때 동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 어떻습니까?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이번 주에 등락이 컸지만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 마지막 매수일이 1월 21일이에요. 매수 평균가 쭉 잡히죠? 지금 얼마? 9만 원을 지켜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 안 빠지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산다. 결과는 어떨까요? 188%의 수익 구간.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제로 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 그거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장이에요. 저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개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일으켜서 시장을 방어한다? 방어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개인이 매수하든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특정 주체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려들어오고 자금이 집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시세가 연동되었을 때 마지막 시세인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건 확정적이니까.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D램 가격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D램 가격이라고 쳐도 되고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외 차트에서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어떻게 해요? 팔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관련주들은 이제는 반등 확인이 되는 종목군들마다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들어서 다 팔았다가 매수를 다시 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매수한 게 아니라 제주반도체 그리고 ISC. 자, 어때요? ISC 10%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놓칠 수 있는 시세를 만들지 않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시장의 리스크를 피해가는 것만이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전략입니다. 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건 주도주가 있다는 거고 그 주도주는 가격 반영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무슨 뭐 밸류에이션을 하고 뭐 저평가지 고평가지 이런 것들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올라가는 모든 종목군들은 다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강남을 통과하는 또는 서울로 들어가는 뭐 수도권이라고 쳤을 때 지하철이 생기거나 요즘 뭐 GTX 역사가 생긴다. 그러면 그 역사를 짓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짓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역사가 생긴다는 것만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GTX가 지나가서 뭐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또는 서울역까지 들어가는데 뭐 20분 만에 가니 30분 만에 가니 이것만으로도 개발 호재라 그러죠. 이미 그 주변 집값, 아파트 값은 올라가잖아요. 선반영돼서. 주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팔 때가 아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주들을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ISC도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 반도체도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죠. 어때요? 1% 상승인데 제주 반도체는 4% 상승 마감을 했고 ISC도 마찬가지입니다. 11% 정도의 상승 마감, 실시간 타점 금요일 날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마감, 미증시 급락해도 한국 반도체는 버텼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렸죠. 자본 지출에 대한 증가 때문이다. 미국에서. 자, 그리고 월요일 차익 실현 완료하고 금요일 재매수 완료한 거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이고 미증시 하락도 마지막 구간에 있다. 그리고 특히나 미증시 가격 부담이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까지 노려야 될 때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 위에 올려드린 내용처럼 실시간 타점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계좌에서 매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오는 거고 수익률까지 다 측해 나옵니다. 제 계좌 오픈하는 거고 주에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공통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는다. 내용 보시면 188%의 수익 구간. 이번 주 등락폭이 컸을 때도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것들, 뭐 반도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심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아까 전에 뭐 제주 반도체나 이런 것들 봤죠? 어때요? 2월 2일 월요일까지 22%의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증시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확인하자마자 매수권을 잡아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AI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이 밑에 보면 주도 섹터 관련된 거 로봇에 대한 거, 조선에 대한 거, 원전에 대한 거 이야기를 드렸죠. 원전 로봇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봇, 큰 로봇이에요. 결과 어때요? 176%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 원전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강세 구간에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AI에 다 엮여 있으니까. 큰 로봇에 대한 것도 검색해서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 원전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BHI 내용 보더라도 어때요? 16%의 수익 구간 그리고 2월 5일 날에는 5%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는 금요일 날 시장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등 이런 부분들도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를 했죠. 2월 5일 날 장마감하고 나서 다시 사라. 시장가를 올려서 사라. 이렇게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만이 수익 구간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번 주처럼 등락 구간이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을 지키고 있는지예요. 다른 원전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한정기술이나 이런 것들 시세 구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잖아요. 결과는 45%의 수익 구간. 지금 40%, 50%, 60% 이렇게 수익 구간 내고 있는 것들이 몇 종목입니까? 100% 이상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몇 종목입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그렇죠. 클로복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게 다 뭐예요? 반도체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즉 AI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